벚꽃이 지면 무궁화 피고 이 문구 뭔가 좀 시적이지 않나요? 이게 단순히 계절이 바뀐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바로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의 상징인 두 꽃이 맺고 있는 아주 복잡하고도 깊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죠. 우리는 보통 한국 하면 무궁화, 일본 하면 벚꽃 이렇게 딱딱 나눠서 생각하잖아요. 어떨 땐 라이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두 꽃이 실제로는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딱 중심을 꿰뚫는 말이 있습니다. 작가 김서훈 선생님의 말인데요. 좋든 싫든 한국과 일본은 숙명적인 이웃이다. 바로 이 무궁화를 통해서 이 피할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가 좀 우리의 예상을 확 뒤집을 거예요. 바로 국경을 넘어서 일본 땅에 뿌리 내린 무궁화 이야기입니다. 일본인들이 품에 안은 한국의 상징이라니 좀 신기하죠? 이것 좀 보세요. 아사카와 다쿠미, 그리고 가네코 후미코. 이 두 분은 일본인인데 묘비에 놀랍게도 한국의 상징인 무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에 다른 나라의 상징을 새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그냥 국적을 넘어선 정말 특별하고 깊은 유대감의 증거 아니겠어요? 이런 개인적인 인연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일본 고베에 있는 무궁화회라는 모임인데요. 일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국의 문화랑 역사를 공부하는 곳이에요. 이게 그냥 취미 수준이 아니라 책까지 낼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는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움직임은 아주 최근까지도 이어집니다. 간토 대지진 100년이 되던 해였죠. 사이타마에서 조선인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새로운 무궁화회가 만들어졌어요. 이쯤 되면 무궁화는 그냥 꽃이 아니죠.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애도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이제는 구체적인 장소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본 곳곳에 있는 이 특별한 공간들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꽃이 어떻게 평화로 만들어내는지 직접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장소입니다. 요코하마에 있는 시미즈 가오카 교회예요. 이 교회 정원에 아주 특별한 살아있는 상징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딸린 유치원 정원을 보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일본의 벚꽃 그리고 한국의 무궁화가 바로 옆에 나란히 심겨져서 매년 같이 꽃을 피운대요. 이게 그냥 예쁘라고 심어놓은 게 아니고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평생을 바쳤던 구라모치 요시오 목사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메시지인 거죠. 이 정원을 만든 목적은 정말 명확했습니다. 설립자께서 직접 한일 간의 화해와 우정을 상징한다고 하셨거든요. 두 꽃이 함께 피어나는 모습, 정말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나요? 하지만 모든 장소가 이렇게 평화로운 이야기만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장소는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수많은 한국인이 목숨을 잃었던 비극의 현장, 마이즈루만의 우키시마 마루호 침몰 사건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비극의 장소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 시민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늘 대립하던 조총련과 민단이 손을 잡은 거예요. 이들이 힘을 합쳐서 희생자 추모비를 세우고 그 주변에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일본 시민이 하나의 마음으로 평화를 기원한 거죠. 와, 이거야말로 상징의 힘이 어떻게 깊은 분열을 넘어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 아닐까요? 자, 세 번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교토에 있는 도시야 대학 캠퍼스인데요. 여기는 정말 여러 겹의 의미가 담긴 화합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여기에 윤동주, 정지용 시인의 시비가 있거든요. 그 옆을 보면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화와 진달래, 그리고 일본의 벚꽃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남북 간의 화합, 그리고 한일 간의 화해, 더 나아가 미래를 향한 희망까지 여러 겹의 의미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거죠. 살아있는 상징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사례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의 상징을 가지고 싸우는 상징 전쟁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상징 평화로 나아가려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딱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왼쪽처럼 상징을 대립의 무기로 쓰는 상징 전쟁이 있고요. 오른쪽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다리로 만드는 상징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무궁화 이야기들은 바로 이 상징 평화를 향한 정말 소중한 발걸음들이었던 셈이죠. 이런 변화의 흐름은 양국의 지성인, 또 정치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는 일본이 과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 국회에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외쳤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역사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이야기로, 우리 마음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그어진 선을 지우는 거니까요. 혹시 처음에 이야기했던 작가 김소은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그의 손녀 사와 도모에가 부른 라인이라는 노래로 이어집니다. 시작과 끝이 이렇게 연결되네요. 노래 가사가 이래요. 선을 지워요. 전쟁과 평화 사이, 남과 북 사이, 당신과 나 사이의 선을. 와, 이 짧은 구절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꿰뚫어 버리네요. 그쵸? 진정한 평화는 결국 우리 마음속의 경계선을 지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벚꽃이 지면 무궁화가 핍니다. 두 꽃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의 순리처럼 그냥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꽃이 피고 있을까? 대립의 꽃일까요? 아니면 화해의 꽃일까요?